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요 세 가지 질문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다로운 질문들이죠.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지방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이게 전국구 공기업 그리고 지방에 지사가 있는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이 나오죠. 이 질문에 대한 평가 지표는요, 조직 이해, 체제 이해고요. 지원자가 이 각 기관 있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관의 지사의 역할하고 그 다음에 지방 근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왔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답변은 다들 지방 근무 가능합니다. 저 지방 근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까지만 답변하십니다. 자, 근데 요렇게까지만 답변하면은 경쟁력이 없겠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선 지방 근무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 지사의 역할들을 알고 있고 저는 만약에 지방 근무를 하게 된다면 떤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싶고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지방 근무를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지방 근무를 고려했다. 그리고 만약에 한다면 어느 쪽 지사가 나오고 맞는다는 걸 알고 왔다. 요 정도 답변까지 준비해 가셔야지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방 근무도 고려하고 있고 한다면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에 배치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철도 산업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큰 곳에서 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지역의 경우 낙후 지역에 해당하지만 레고랜드나 강원랜드와 같은 레저 관광 사업과 철도 연계 사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시베리아 횡단철도나 중국 횡단철도와 연결이 가능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저는 리조트나 호텔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한 경험이 많아 철도 관련 관광 업무가 많은 강원본부 사업 운영에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면접 때 한 답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로 지방을 보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답변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순히 지방 근무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저는 지방 근무하고 있는 거 이미 알고 왔습니다. 뭐 순환으로 돌리는 데도 있겠죠. 기관에 따라서 지방을 순환을 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근무를 하게 된다면 희망 지사는 어떻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제가 가진 직무 역량이 그 지사에서 잘할 수 있는 업무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알고 왔고 어떤 지사에 내가 적합하다는 것까지 알고 왔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시면 경쟁력이 있겠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가 대민 업무가 있을 경우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죠. 고객이 불만, 컴플레인을 걸었을 때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대인관계 능력 중에서 고객 서비스 능력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고객의 컴플레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고객의 컴플레인에 응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그냥 평가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냥 고객의 컴플레인을 거셔가지고 경청했습니다. 정말 경청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듣고 고객을 뭐 진정시켰습니다. 혹은 어떻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감동시켰습니다. 고객을 만족시켰습니다. 요렇게만 여러분들께서 그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경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음, 경청을 하는 거는요,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속마음이 나오겠죠? 고객들에 따라서 자신의 속마음을 진짜 밝히지 않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냥 무작정 진상 고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어떻게 저렇게 뭐 업무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데 사실은 이 직원의 말 한마디 자체가 기분이 나빠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경청을 했다가 아니라 경청을 했는데 그 경청을 통해서 고객의 숨은 의도를 파악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NCS에서 고객 서비스 능력이 상평가를 받게 되려면 어떤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 얻은 노하우를 향후 서비스에 반영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고객을 이제 뭐 진상 고객이란 어려운 고객을 갖다가 응대하기만 하면 그 본인의 능력이 키워지진 않겠죠. 근데 어떤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가 생기고 그 노하우를
다른 서비스에 적용을 하면은 그 사람은 고객 서비스 능력이 계속 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만족시킨 게 아니라 그 만족시킨 노하우로 다른 고객에게 적용하는 내용까지 들어가면은 이걸 상평가를 하게 됩니다. NCS 기준으로는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단순히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킨 경험이 아니라 충분히 들어와서 그 속에서 숨은 의도 파악을 했고 그 고객을 응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데 노하우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최상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페 파트타임 근무 중 컴플레인을 해결하고 습득한 노하우로 서비스를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 중 키오스크에 대해 중장년 고객분이 컴플레인을 거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왜 기계가 응대하냐는 컴플레인이었는데 우선 사과하며 컴플레인 내용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고객과 대화를 하다 보니 문제는 키오스크가 아니라 주문 대기 시간이었습니다. 중장년 고객분이라 키오스크 사용이 힘드시고 다리도 아프신데 주문하려 너무 오래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선 불편함에 공감을 해드리고 사과하며 컴플레인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중장년 고객분이 오래 기다리실 경우 키오스크 유도가 아닌 앉아 계시면 주문을 받는 식으로 응대하였습니다. 주문 시 충분히 생각하시고 결제 준비를 하고 계셔서 업무상 효율 차이 없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 HR 들어보셨죠? 중요한 것은 단순 경청했다가 아니라 의도 파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이 컴플레인을 거신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서 잘못 답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규정에 어긋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이런 서비스는 없었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런 답변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노력 또한 회사의 겁니다. 조직의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이 원래는 제공하지 않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답변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향후 서비스 반영. 요게 있으면은 좋은 평가를 받는다. 어떤 고객 그 고객 불만 사항을 해결하고 나니까 어떤 걸 느꼈다. 그래서 다음 고객을 상대할 때 이렇게 활용했다라는 사례가 들어가면은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을 평가하는 질문이죠. 조직 생활 중에서 발생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문제 해결 능력이자 적극성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은 원래 NCS에서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건데,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인식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회사의 입장에서 조직의 입장에서 팀의 입장에서 이걸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게 원인이었다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살펴보니까 이게 문제의 원인이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탐색을 해보고 기존에 해결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과 다른 새로운 방식을 나는 고안을 했다. 그래서 대안을 실행했고 문제 해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했는데 문제 해결이 잘 되었다. 이런 플롯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굳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도적으로 해결한 거.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기관의 어떤 점을 내가 어떤 회사의 조직의 어떤 점을 개선하려고 주도적으로 진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 적극적으로 아무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이 부분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다. 문제라고 생각을 했다. 요 부분이 반드시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한번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기관 인턴 중 업무상 발생한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여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프리마켓 행사를 진행하였고 저의 역할은 참여자 모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관 홈페이지 및 홍보 메일의 조회수 및 확인률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담당자분은 원래 그렇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문제라 생각, 허락을 받은 뒤 관련 기관들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행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
행사 당일 사용할 리플릿을 미리 인쇄하여 발송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의견은 받아들여졌고 덕분에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사 참여자 모집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조직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적극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죠? 조직 생활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평가 포인트가 그게 창의적 사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거나 아니면은 뭐 논리적인 원인 분석을 한다거나 요게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는데 주도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적극적인 문제 인식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걸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답변 모두 준비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세 가지 질문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